네,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최고의 부호였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 도대체 얼마의 상속세를 낼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어요.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했던 상속 대상 재산들을 좀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22조 원이 넘는다는 거고요. 한국은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중에서 가장 큰 주식 관련 세금이 약 11조 366억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술품, 부동산, 현금을 포함하는 납세까지 모두 합하면 상속세는 최대 13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지금 추산도 나오고 있어요. 13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상속증여세 명목으로 걷어들인 세금이 8조 3,29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 한 명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낸 상속증여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있어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그 달에 말일까지 상속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그럼 언제냐? 오는 4월 30일이에요. 삼성가의 상속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13조 원에 이르는 현금이 바로 나오긴 어렵겠죠. 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일 거예요. 또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한 번에 납부하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할 때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사상 최대의 금액이다 보니까 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제 예상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댓글 보면 세금 폭탄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 또 상속세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문제 아니냐, 상속세 자체를 없애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민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대요. 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모 세대의 상속과 증여를 꼽았어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 같아요. 상속세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광복 이후 1950년대에 자산 재분배를 위해서 입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소득의 분배를 적정히 유지해라, 이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뒷받침해주는 제도로 노력 없이 대물림되는 그 부의 이전, 계층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취지로 말을 하냐면,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는 추세다,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 폐지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OECD 회원국 중에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하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속세를 폐지한 이 국가들은 소득세율을 엄청 높여요.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환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최고 소득세율이 53.5%, 우리나라 42%보다 훨씬 높죠. 다시 말해서 상속세만 없다 뿐이지 소득세를 대단히 높게 해서 결국은 부의 재분배를 어떤 식으로든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냥 상속세만 폐지되지는 않고 아마도 다른 세금 세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다시 삼성 얘기로 돌아와서, 삼성 일가의 상속세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슈가 되는 것은 금액의 액수도 액수지만 우리가 지금껏 재벌의 상속과 관련해서 보아왔던 각종의 편법과 꼼수들,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삼성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해보는데요. 참고로 예전에 미국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보면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 또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 가문, 또 CNN 방송의 창시자이자 언론 재벌이라고 불리는 테드 터너,
그들은 상속세가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귀족계급화를 막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속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부자들이, 다시 말해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야 멋있다,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이런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삼성의 상속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벌 또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재산비례 벌금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평소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제대로 논의가 충분히 되진 않았죠, 아직까지. 현행 형법은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총액 벌금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다고 하면 재산이 100억 원이든 100만 원이든 똑같이 그냥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은 300만 원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내겠죠. 근데 반면에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도 벌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동일한 벌금형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벼운 형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범죄 예방 효과가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속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최고 속도보다 100km 이상 초과해서 과속을 3회 이상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벌이나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과속 단속 그냥 신경 안 써요. 벌금 나오면 내고 말지. 다시 말해서 총액 벌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부자에게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비례 벌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하게 부과하는 제도인데, 다른 말로는 일수벌금제라고 해요. 1921년에 핀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스웨덴, 덴마크, 독일에서도 시행 중이에요. 이 일수벌금제에서는 벌금액을 단순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정하고 그 일수에 피고인의 일일 소득을 곱해요. 예를 들어서 벌금형 5일을 선고받았다. 하루에 5만 원 벌어들이는 사람은 25만 원을 내면 되는 거고,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그런 회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핀란드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나는 예가 있어요. 2017년 사건인데 모 재벌그룹의 사장님이 주 80시간 이상의 이런 부당노동 행위하고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갑질 폭행을 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필리틸라 그룹의 야리 바르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규정 속도를 1km 초과했어요. 그래서 벌금 얼마 냈느냐? 2억 원의 벌금을 부과당한 거예요. 노키아의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과속으로 인해서 벌금 1억 원을 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 액수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는 거죠. 범죄 혐의로 보면 앞에서 말한 그 재벌 사장님의 어떤 불법성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근데 벌금 300만 원이라는 거고, 일수벌금제라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재벌그룹 사장님 같은 경우 벌금 300만 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피해자인 운전기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범죄에 대한 현재의 법원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5.4%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그런 법원 판결이 많다는 거고요.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공감대가 있다, 이런 조사도 있는 거예요. 소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법이 동등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산비례 벌금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반대론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고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다 임기 만료 폐기가 됐던 거예요. 일수 벌금제에 대해서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쓰고 사실은 반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이유로 벌금을 더 많이 내면 오히려 재산에 대해서 역차별당하는 거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수 벌금제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명확한 재산과 소득의 파악이 우리나라에선 되게 어렵다.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탈루되는 소득이 많다라는 거고요. 또 차명재산도 계속 제기되죠. 아마도 이제 법이 바뀌면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벌금의 일수와 그 일수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판결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항소 사유가 하나 추가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나의 일일 소득이 과다 산정됐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법원도 사실은 좀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항소를 많이 하게 되면 판사님들이 이게 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에 따른 혼란, 사회적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신중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우리나라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그 나라라고 뭐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이 없겠어요? 그러한 재산을 찾아내려고 하고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거리, 그들이 처한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만이 실질적인 평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형법 체계 전반을 다 뜯어고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은 들여다보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법안 심사 소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공정한 벌금은 공정한 액수에서 비롯된다.